저는 이순자 69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됐어요.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던 제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건 지난 3월 15일의 일이었죠.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남편 박동철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도 조용했어요. 남편이 아침마다 트는 라디오 소리도 신문 넘기는 소리도 기침하는 소리마저 그리워졌죠. 혼자 남은 원룸에서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부지기수였거든요. TV만 켜놓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긴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그 적막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죠. 혼자 먹는 저녁이 너무 쓸쓸해서 때로는 밥을 거르기도 했거든요. 겨울밤이면 더욱 심했어요. 원룸 안이 너무 조용해서 옆집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아들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42살 된 아들이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며느리 눈치 때문에 자주 보지도 못했거든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죠. 전화도 길게 하면 뭔가 눈치가 보여서 짧게 끊곤 했어요.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견뎌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함께 살자고 하니 늦은 효심이라도 발동한 건가 싶었어요. 정말이야? 서연이도 괜찮다고 해?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전화 너머 며느리 최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32살의 서연은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까지 받은 엘리트였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무엇보다 똑똑했죠. 민준이와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 만에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었어요. 평소 바빠서 시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명절 때도 항상 정중했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선물을 빼먹지 않았거든요. 물론 좀 차가운 느낌은 있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짐이 될까봐 걱정됐는데. 전혀요, 어머님. 오히려 저희가 어머님께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요리도 배우고 싶고 살림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역시 제대로 교육받은 아이는 다르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우고 싶다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34평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던 12평 원룸에 비하면 정말 궁전 같았어요. 거실도 넓고 방도 3개나 되고 무엇보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정말 멋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지하 주차장도 있고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 여기 정말 좋죠? 저희도 이사 와서 1년 됐는데 아직도 이 전망에 감탄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어머니로서 정말 뿌듯했어요. 고생해서 대학 보내고 직장 잡게 해준 보람이 있는 것 같았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20년 넘게 써온 가구들은 대부분 버려야 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쓰던 것들이 큰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서연이가 말했거든요. 어머님, 저희 집 인테리어와 맞지 않아서요. 필요한 건 저희가 새로 사드릴게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20년 넘게 쓰던 화장대와 옷장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샀던 추억이 담긴 가구들이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제 생일에 선물해준 작은 화장대는 정말 아까웠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니까 과감히 정리하자고 마음먹었죠. 이사 당일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들을 챙기고 원룸을 한 바퀴 돌아보았죠. 20년을 넘게 살았던 공간이었는데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옷가지와 몇 가지 생필품, 그리고 남편의 사진과 몇 권의 책만 챙겼어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박스 5개가 전부였죠. 69년을 산 인생이 박스 5개에 담긴다니 왠지 허무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사 오시는 거 환영해요. 아파트 현관에서 서연이가 밝게 맞아줬어요. 그날 서연이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완벽해 보였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피부가 좋아서 그런지 빛이 났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뭔가 어색했어요. 입가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다고 할까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연아,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큰 집을 혼자 관리하느라. 아, 괜찮아요. 저희 둘 다 깔끔한 걸 좋아해서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 서연이가 저를 안내한 방은 집 끝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안방 옆방은 서연이의 드레스룸이고 거실 바로 옆방은 민준이의 서재라고 하더군요. 제가 쓸 방은 가장 구석진 곳이었죠. 방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8평 정도 되는 크기의 작은 화장실이 딸려 있었고 창문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작았고 가구라고는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화장대 하나뿐이었죠. 벽은 하얗고 차가웠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뭔가 손님 방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어머님. 서연이가 방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저희 생활 패턴만 따라주시면 돼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생활 패턴을 따라달라니. 뭔가 환영이라기보다는 경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말이야? 아, 별거 아니에요. 저희가 워낙 규칙적으로 살아서요. 서연이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 저녁 7시에 저녁 식사, 밤 10시에 취침이에요. 어머님도 맞춰주시면 서로 편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제 나름의 생활 패턴이 있는데 갑자기 그걸 다 맞추라고?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희가 소음에 민감해서요.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그런 부탁이었어요. 정중하지만 제약을 가하는 말이었죠. 알겠어. 그날 저녁 첫 식사 자리가 차려졌어요. 식탁은 정말 깔끔했어요. 하얀 식탁보에 은색 커트러리, 그리고 심플한 그릇들.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았죠. 하지만 어딘지 차가웠어요. 반찬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퀴노아 샐러드, 구운 연어, 아보카도. 건강에는 좋아 보였지만 69살 한국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음식들이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건강식 위주로 먹어서 좀 심심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담백하게 먹는 게 좋지. 하지만 솔직히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어요. 평생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볶음 해 먹으며 살아온 제게는 너무 이국적인 음식이었거든요. 엄마 어떠세요? 집이 넓어서 좋으시죠? 민준이가 물었어요. 응, 좋다. 고마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서연이가 말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편히 계세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저희만의 방식이 있어서요. 서연이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선을 긋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일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민준이와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어떤 것 같아? 글쎄, 아직 첫날이니까 적응하실 거야. 그런데 저녁에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야. 그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벌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가 싶었거든요. 둘째 날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어요. 서연이가 말한 생활 패턴을 맞춰보려고요. 거실로 나오니 이미 서연이가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평소에도 일찍 일어나거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님, 아침 시간에는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상과 운동을 하는 시간이라서요. 또 그런 부탁이었어요. 마치 제가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알겠어.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7시가 되니까 서연이가 아침 준비를 했어요. 스무디와 그래놀라, 그리고 과일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어머님, 아침은 가볍게 드세요. 저희는 브런치 스타일로 먹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가벼웠어요. 평생 아침에 밥과 국, 반찬으로 식사해온 제게는 간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민준이는 급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했어요. 엄마, 오늘 하루 편히 쉬세요. 저녁에 뵐게요. 오전 10시쯤 서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낮에 집에 계실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무슨? TV는 거실에 있는 걸로만 보시고 볼륨은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 받으실 때도 목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엌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부엌 사용 금지였죠. 서연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져서 답답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샐러드용 채소들과 닭가슴살, 현미밥. 건강에는 좋겠지만 69살 노인이 먹기에는 너무 단조로웠어요. 라면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현미밥에 채소 몇 개로 점심을 때웠어요. 혼자 먹는 점심이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를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볼륨을 최대한 낮춰서 봤는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집중도 안 되더군요. 그때 옆집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어떻게 지내? 새 집은 어때? 응, 좋아. 넓고. 그래. 며느리는 어때? 잘해줘? 응, 잘해줘.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서연이가 칼같이 7시에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여기 사시는 게 어때요? 좋아. 너희가 잘해주니까. 하지만 민준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복도에서 서연이와 민준이가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생각보다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왜? 뭔가 말씀하셨어?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우리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요리 좀 해도 될까? 어머님, 저희는 정해진 식단이 있어서요. 그래도 가끔은 죄송해요. 저희 건강 관리 때문에 식단이 정말 중요해서요. 또 거절당했어요. 그럼 간단한 것도 안 될까? 김치찌개 같은 거. 어머님, 저희는 발효식품을 잘 안 먹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여기서 손님이 아니라 그냥 얹혀 사는 신세구나. 넷째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식탁 위에 A사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 집 생활 수칙. 기상시간 오전 6시, 취침시간 오후 10시, 식사시간 아침 7시, 저녁 7시, TV 시청시간 오후 8시 9시 볼륨 12야. 전화 통화 1일 30분 이내. 부엌 사용 금지. 세탁기 사용 일주일에 2회. 샤워 시간 1회 15분 이내.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69살 어른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건가요? 서연아, 이게 뭐야? 어머님께서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해드린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님,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규칙에 맞춰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어제 샤워 시간이 20분이었어요. 고작 5분 더 했다고? 규칙은 규칙이에요. 그 순간 저는 폭발할 뻔했어요. 서연아,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날 저녁 민준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하소연했어요. 준호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준이는 결국 서연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좋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서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희를 배려해 주셔야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어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와의 전쟁이 곧 부엌에서 벌어질 거라는 걸. 아들 부부와 함께 지낸 지 2주가 지났어요. 생활 수칙에 맞춰 사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음식 문제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샐러드와 닭가슴살, 현미밥. 지금까지를 살면서 이렇게 단조로운 음식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허기가 졌어요. 아침에 스무디 한 잔으로는 도저히 점심까지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여전히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제사 지낸 지 일주일 된 날이네. 남편의 기일이 지난 지 일주일이었어요. 살아계실 때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잡채였거든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꼭 해달라고 하셨죠. 여보, 잡채 해줘. 당신이 해주는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말이 문득 그리워졌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라도
오늘은 잡채를 해보고 싶었어요. 마침 서연이가 출근하고 민준이도 회사에 간 상황이었어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니까 간단히 해먹고 치우면 될 것 같았어요. 부엌 사용을 금지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니 당면은 없었지만 현미국수가 있었어요. 양파, 당근, 피망 정도는 있었고요. 고기는 냉동실에 있던 닭가슴살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완벽한 잡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해해 주실 거야.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요리라 그런지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양파를 썰고 당근을 채 썰고 국수를 삶으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싶었죠. 42년간 가족을 위해 매일 했던 일인데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더욱 그리워졌어요. 국수를 삶으면서 간장과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을 만들었어요. 서연이네 부엌에는 한국 조미료가 별로 없어서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봤어요. 야채를 볶고 국수와 함께 비비니까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식 냄새가 났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잡채 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여보, 맛있게 드세요. 혼자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젓가락 먹어보니 간이 좀 싱겁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먹는 한식이라 그런지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요리를 하다 보니 부엌이 좀 어수선해졌거든요. 기름도 튀고 설거지할 것도 생겼고 서둘러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시계를 보니 아직 오후 3시였어요. 서연이가 일찍 들어온 거였죠. 어머님, 저 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접시를 치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뭐 하고 계세요?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상황을 한 번에 파악했어요. 부엌의 어수선한 모습, 제가 들고 있던 젓가락, 그리고 상에 놓인 잡채. 어머님, 요리하셨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평소의 밝은 톤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 그게 잠깐 배가 고파서. 어머님, 부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미안해.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서연이가 부엌을 둘러보았어요. 싱크대 위에 설거지거리들,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 자국들, 바닥에 떨어진 양파 껍질들. 이게 간단한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죄송해. 금방 치울게. 치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서연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부엌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서연이가 잡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잡채예요. 남편이 좋아하던. 어머님, 기름진 음식은 우리 집에서 안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름진 음식이라니. 잡채가 그렇게 기름진 음식인가요? 이건 그렇게 기름지지 않아요. 참기름 조금만. 참기름도 기름이에요. 저희는 오일프리 식단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일프리 식단?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어머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서연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치매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서연아, 나는.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건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시면 저희도 난처해져요. 약속이라니.
저는 그냥 간단히 점심을 해먹은 것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님,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해요? 이미 부엌은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서연이가 부엌을 다시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청소업체 오는 날인데 이 상태로 어떻게 보여드려요? 청소업체? 그런 게 있었나요? 청소업체가 와? 네.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군요. 제가 기억력이 나쁜 사람처럼.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신하시면 상처받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리를 한 게 잘못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어요. 일단 치우자. 내가 다 치울게. 어머님이 치우시면 더 엉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42년간 살림을 해온 제가 부엌 정리를 못한다니. 내가 평생 살림을 해왔는데 예전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요즘 부엌 관리는 예전과 달라요. 서연이가 마치 제가 구식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나왔어요. 뭔 냄새지?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부엌 상황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요리하셨어요? 응. 잠깐 배가 고파서. 엄마, 부엌 사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민준이도 서연이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미안해.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부엌이 이렇게 됐는데?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기름진 음식을 해 드셨어요. 저희가 금지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엄마, 정말 그러셨어요? 민준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의 그런 표정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준호야, 엄마가 그냥. 엄마, 서연이가 힘들어해요. 저희도 나름대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알겠어.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시면 뭐해요. 서연이가 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집안에 기름 냄새가 다 밴 것 같은데. 기름 냄새라니. 제가 만든 잡채에서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났나요? 환기시켜 드릴게. 환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냄새 빠지는데 며칠은 걸릴 거예요. 서연이가 과장된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그렇게 심한 냄새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어머님, 이거 버려야 해요. 서연이가 제가 만든 잡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버려? 네. 저희는 이런 음식 못 먹어요. 그럼 내가 먹을게. 어머님도 안 돼요. 저희 식단 관리 차원에서 집에 이런 음식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버리라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건 내 남편을 위해서 만든 거야. 어머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건강한 음식을 해드려야죠. 서연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을 위한다면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민준이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서연아, 그래도 엄마가 만드신 건데. 여보,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안 돼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하지만 여보도 건강 때문에 식단 관리하고 있잖아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집에 있으면 유혹받을 수도 있어요. 결국 민준이도 서연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내가 69년간 먹어온 음식은 다 건강에 나쁜 음식이란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내가 만든 음식은 쓰레기고 너희가 먹는 풀만 먹어야 건강한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가 평생 해온 요리를 부정당했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마라?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요리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야? 내 음식은 기름지고 냄새나고 건강에 나쁘다며? 어머님께서 과민 반응하고 계세요. 과민 반응이라니. 저는 정당한 화를 내고 있는 건데 내가 과민 반응을 한다고? 네. 저희는 단지 건강한 식단을 원하는 거예요. 건강한 식단이면 한국 음식은 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극단적인 해석을 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고 제 말은 과민 반응이라고 하고 극단적인 해석? 그럼 뭐가 극단적인 해석이 아니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민준이가 말했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데? 엄마, 너희들이 정한 규칙에 맞춰 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면서 참아왔는데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겨우 한 번, 단 한 번 요리를 했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워?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집에서 들어요. 서연이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웃집에서 들으면 어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모시려고? 이게 모시는 거야? 저는 비웃었어요. 규칙에 얽매여 살게 하고,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하고, 이게 모시는 거야? 어머님은 저희 노고를 모르세요. 노고? 무슨 노고? 어머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찼어요. 그럼 나보내. 누가 모셔달라고 했어? 엄마. 민준이가 놀라며 말렸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라? 사실이잖아. 너희들은 나를 모시는 게 힘들다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 규칙만 지키면 되는 애완동물?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라? 사실이잖아.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저 정말 상처받아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큰 집에서 모시고 좋은 음식 해드리고, 좋은 음식? 풀 뜯어 먹는 소도 아니고. 어머님, 민준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엄마,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심해? 누가 더 심한데?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너는 내 아내 편만 들고 있잖아. 내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엄마, 너는 뭐야? 엄마 편을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알겠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야.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너희들 눈에는 내가 구식이고 더럽고 시끄러운 늙은이로 보이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 진짜 어머님을 사랑해요. 사랑? 이게 사랑이야? 저는 비웃었어요. 사랑한다면서 내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노력? 나를 통제하려는 노력? 그 순간 서연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물이 마르면서 차가운 표정이 되돌아왔어요. 어머님,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네.
저희도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그러면 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의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다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민준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요. 서연이가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문제? 쟤 때문에?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분명히 말해봐. 저는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어머님, 저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나는 행복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어머님 행복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뭐? 저희 행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결국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는 없구나. 제가 행복하면 쟤들이 불행하고 쟤들이 행복하면 제가 불행한 거구나. 알겠어. 이제 알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준호야. 이제 확실히 알았어.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너는 내 엄마보다 내 아내가 더 중요한 거지? 엄마, 정직하게 대답해봐. 누가 더 중요해?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답은 뻔했어요. 좋아. 나도 이제 결심했어. 저는 부엌을 나섰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더는 너희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방문을 닫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더는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부엌에서 벌어진 그 일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이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민준이는 어색하게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도 더는 그들에게 맞춰 살 생각이 없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도 10시에 자는 것도 TV 볼륨 조절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었어요. 3일이 지났을 때 서연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내일 제 친구들이 놀러 와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동안 친구가 오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네. 대학 동창들인데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어요. 여기서 브런치 모임을 할 거예요. 브런치 모임이라니. 뭔가 어색했어요. 왜 하필 이런 시점에? 그래, 알겠어. 어머님, 그때 조용히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어색해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부탁이었어요. 제가 방해가 된다는 뜻이겠죠. 내가 왜 어색해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처음 보는 분이니까요. 나도 사람인데 뭐가 어색해? 어머님, 제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라서 세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대 차이라니. 마치 제가 구식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알겠어. 너희들끼리 잘 놀아. 다음 날 오전 11시쯤 서연이의 친구들이 왔어요. 모두 서연이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자들이었는데 차림새부터 말투까지 서연이와 비슷했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들이었죠. 와, 서연아. 집 진짜 예쁘다. 진짜 인테리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한강뷰 대박. 부러워 죽겠어. 친구들의 감탄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님도 계세요? 한 친구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계세요. 조용히 하고 계실 거예요.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마치 제가 애완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친구들은 거실에서 정말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웃음소리, 수다소리. 평소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던 게 무색할 정도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더 시끄러워졌어요. 서연아, 이 샐러드 진짜 맛있다. 레시피 뭐야? 이거 퀴노아 샐러드지? 완전 건강식이네.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먹어야 하는데. 평소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강에 나쁘다고 했으면서 친구들 앞에서는 자랑하고 있더군요. 저는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냉장고에서 뭔가 찾아 먹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먹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엌에 나가기도 눈치가 보였고요. 이 시쯤 되자 너무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는데 마침 친구들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다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이신가요? 젊은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좋은 말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기회였거든요. 서연이가 어머님 정말 좋으시다고 했어요. 부러워했어요. 그랬나요? 고마워요. 어머님, 혹시 저희랑 같이 앉으실래요? 서연이가 너무 어머님 자랑을 해서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저는 기뻤어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어머님 집인데요. 그렇게 저는 거실로 나가게 됐어요. 서연이는 제가 나타나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님 오셨네요. 미나가 같이 앉자고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맞아요. 서연이 말로는 69세라고 했는데 믿기지 않아요. 친구들이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고마워요. 너희들도 다들 예쁘고 똑똑해 보여. 어머님이 더 예쁘세요. 서연이 닮은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즐거웠고요. 어머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나는 평생 살림만 했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와, 정말 존경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완전 현모양처세요.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남편 월급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걸로 살림하고 준호 키우고. 준호 어렸을 때는 진짜. 어머님, 제발 남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민망하니까. 갑자기 서연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고 저도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멈칫했어요. 민망하다니. 뭐가 민망해? 어머님께서 계속 옛날 얘기만 하시잖아요. 친구들이 지루해할 것 같아서요. 지루하다니. 저는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미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젊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서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 얘기? 네. 어머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라니.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미나가 서연이를 말렸어요. 미나야, 괜찮아.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죠, 어머님? 서연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어머님께서는 요즘 일들을 잘 모르시니까요. 요즘 일들을 잘 모른다니.
마치 제가 무지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내가 뭘 모른다고? 예를 들어 저희가 하는 일이나 관심사 같은 거요. 그럼 설명해주면 되잖아.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서연이의 말에 친구들이 더욱 어색해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어머님도 알고 계실 거야.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걸. 세대 차이라는 말로 저를 무시하는군요. 세대 차이가 있으면 대화를 못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힘들죠. 왜 힘들어? 어머님께서는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시니까요. 옛날 방식이라니. 그럼 제 생각은 다 틀렸다는 건가요? 옛날 방식이 뭐가 나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과 안 맞는다는 거죠. 요즘 세상과 안 맞는다고?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 어린 것이 저를 뭘로 보는 거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네. 어머님은 요즘 세상을 잘 모르세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찼어요. 내가 뭘 모른다고? 구체적으로 말해봐. 예를 들어, 저희 일 얘기를 해도 이해 못 하시잖아요. 내일 얘기를 언제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서연이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어. 기회는 많았어요. 어머님께서 관심 없으셨을 뿐이죠. 언제 기회가 있었는데? 매일 저녁 식사 때요. 저녁 식사 때라니. 그때는 항상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적절한 대화는 괜찮다고 했어요. 적절한 대화?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볼게. 내일 얘기해봐. 지금은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 앞에서는 못해? 어머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시험해봐. 내가 이해하는지. 서연이가 친구들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저는 디지털 마케팅을 해요. 디지털 마케팅? 네. SNS나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일이요. 그래, 그 다음은? 어머님께서는 SNS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설명해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 아세요? 들어봤어.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광고를 올리는 일을 해요. 그래, 이해했어. 그 다음은?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해할 줄 몰랐나 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해 못한다고 한 거야? 친구들이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는 디지털을 잘 몰라서. 디지털이 뭐야?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는 일들이요. 나도 핸드폰 써.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받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럼 뭐가 기본적이지 않은 거야? 서연이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는 고급 기술을 사용해요. 고급 기술?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이나 타겟팅 같은. 데이터 분석이 뭐야? 숫자를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나도 가계부 써봤어. 숫자 보고 분석하는 것도 해봤고. 친구들이 이제 완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정확히 말해봐. 서연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낮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분명히 말해. 그때 미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서연이 말이 좀 그랬어요. 죄송해요. 미나야, 괜찮아. 서연이가 미나를 말렸어요. 어머님께서 과민 반응하고 계세요. 또 과민 반응이라고 하네요.
과민 반응? 내가? 네. 저는 사실을 말한 건데 어머님께서 화내고 계시잖아요. 사실? 내가 무지하고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이야? 어머님께서 극단적으로 해석하세요. 극단적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럼 서연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럼 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해? 저는 단지 세대 차이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세대 차이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친구들이 움츠러들었죠. 어머님, 목소리 좀. 목소리 왜? 내가 큰 소리 내면 안 돼? 친구들이 놀라잖아요. 친구들이 놀란다고? 그럼 친구들은 소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분명히 말해봐. 그때 미나가 일어났어요. 서연아, 우리 이만 가자. 미나야.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다음에 만나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서연아, 우리 먼저 갈게. 정말 맛있었어. 다음에 또 초대해줘. 친구들이 어색하게 인사하며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 때문에 서연이가 창피를 당한 건가요? 친구들이 나간 후 거실에는 저와 서연이만 남았어요. 만족하세요? 서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망신시키셨잖아요. 망신시켰다고요?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언제 널 망신시켰어? 친구들 앞에서 저랑 싸우셨잖아요. 싸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해서 어머님께서 과민 반응하신 거예요. 또 과민 반응이라고 하네요. 내가 과민 반응을 했다고? 네. 저는 단순히 세대 차이를 말한 건데, 세대 차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무시한 거잖아. 무시한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한 거예요. 현실이라니. 그럼 제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현실? 내가 현실을 몰라. 어머님께서는 요즘 세상을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뭘 몰라? 예를 들어, 저희 세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그럼 말해줘. 너희 세대가 어떤 고민을 하는데? 어머님께 말씀드려도 또 이해 못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똑바로 말해. 그때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뭔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여보, 어머님이 제 친구들 앞에서 서연이가 민준이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이 와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옛날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러셨어요?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나는 그냥. 그런데 친구들이 지루해하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네. 친구들이 다 놀라서 먼저 갔어요.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저 정말 창피했어요.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실망스럽다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준호야, 내가. 엄마, 서연이 친구들 앞에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또 그러네요. 또 서연이 편만 들고. 너도 내 얘기는 안 들어볼 거야? 엄마 얘기도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내 와이프가 나를 무시했어. 무시했다고요? 응.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요즘 세상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런 말 안 했어요. 서연이가 펄쩍 뛰었어요. 안 했다고? 그럼 뭐라고 했어? 저는 단지 세대 차이가 있다고. 세대 차이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했잖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머님께서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라고요? 제가 오해한 거라고요? 오해? 내가 바보라서 오해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민준이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나만 진정하면 돼? 엄마, 너는 왜 내 아내 말만 믿어? 내 말은 믿지 않고?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좋아. 이제 확실히 알겠다. 저는 일어났어요. 너희들에게 나는 그냥 골칫거리야.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너희들 눈에는 내가 무지하고 이해력 떨어지는 늙은이로 보이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어머님이세요. 그게 뭔 대답이야? 저는 비웃었어요. 좋아.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았죠. 방 안에 홀로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 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 몰랐어요.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제발 남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민망하니까.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 며느리에게, 그것도 남들 앞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새벽 3시쯤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아들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솔직하게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출근하고 난 후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엄마, 어제 일 때문이에요? 응, 정말 중요한 얘기야.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제가 마주 앉으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 힘드시다고요? 응, 너무 힘들어. 저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매일 규칙에 맞춰 살아야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엄마, 그건 아직 말 안 끝났어.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 너무했어. 내 와이프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뭘로 봤는데? 엄마, 서연이가 그럴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 결과적으로 나는 모욕당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호야, 엄마가 69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언제 남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봤니? 엄마, 나는 내 엄마야. 너를 낳아서 키운 엄마라고.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내 와이프는 나를 무지한 늙은이 취급해. 이해력 떨어지는 바보 취급하고. 엄마, 서연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그냥 세대 차이가 있다는. 세대 차이면 나를 무시해도 돼? 민준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내 와이프한테 말해줘. 나한테 사과하라고. 사과요? 응. 어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것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이해는 무슨 이해야? 나만 계속 이해하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해? 저는 일어섰어요. 준호야, 너는 내 엄마 편을 들어본 적이 있니? 엄마,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 엄마 편을 들어본 적이 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잖아. 항상 내 와이프 편만 들고. 엄마, 저는 중립적으로. 중립? 중립이 뭐야? 내 엄마가 모욕당하는데 중립?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목소리 좀. 또 목소리 조절하라고? 내가 화낼 권리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분명히 말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뭔가 깜빡하고 돌아온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가? 서연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우리 모자의 대화를 본 거예요. 뭔 일이에요? 서연아, 잠깐. 민준이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잘 됐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한테요?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해.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과요? 응.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 어머님, 저는 모욕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한테 민망하다고 하고 이해 못한다고 하고 그게 모욕이 아니야? 어머님께서 오해하고 계세요. 또 오해라고 하네요. 오해? 내가 뭘 오해했어? 저는 단순히 뭐? 세대 차이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고. 소통이 어렵다고? 그럼 나랑은 소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똑바로 말해. 제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어머님께서 흥분하고 계세요. 흥분? 당연히 흥분하지. 내가 모욕당했는데,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라고요? 사실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라고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어머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세요. 주관적인 판단이라니. 이 사람이 정말 주관적? 그럼 객관적으로는 뭐야? 객관적으로는 저는 예의를 지켰어요. 예의를 지켰다고요? 저렇게 말하고도? 예의? 그게 예의야? 네.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정중하게? 민망하다고 하는 게 정중한 거야? 어머님께서 친구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루하게 했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저는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을 존경해요. 존경?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 어머님께서 오해하고 계세요. 또 오해라고 하네요. 오해가 아니야. 너는 나를 무시했어.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야? 단순히 상황을 정리한 거예요. 상황을 정리했다고요? 상황 정리? 나를 바보 취급한 게 상황 정리야? 바보 취급 안 했어요. 그럼 뭐야? 내가 이해력 떨어진다고 하고 요즘 세상 모른다고 하고 사실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실이라고? 정말로? 뭐라고? 어머님께서는 요즘 세상을 잘 모르시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군요. 내가 뭘 모른다고? 디지털 기술이나 최신 트렌드 같은. 그게 뭐가 중요해? 요즘에는 중요해요. 중요하면 가르쳐 주면 되잖아. 가르쳐 드려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보야?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학습 능력이. 학습 능력이라고요? 학습 능력? 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서연이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좋아. 이제 내 본심을 알겠다.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나를 머리 나쁜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제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서연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리를 지른다고? 내가? 네. 계속 소리 지르고 계시잖아요. 내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 어머님께서 감정 조절을 못하셔서. 감정 조절을 못한다고요? 감정 조절? 내가? 네.
어른이면 좀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어른이면 차분하게 대화하라고요? 저에게 어른이면 내가 어른이 아니야. 어른답지 못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어른답지 못하다고? 네. 이렇게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게 어른다워요? 감정적? 내가 감정적이야? 네. 완전히 감정적이세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 감정적이면 어때? 어머님, 내가 69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 받는다. 모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욕이야. 완전한 모욕이라고. 어머님께서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과민 반응? 이게 과민 반응이야? 저는 서연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너 같은 애가 나를 과민 반응한다고 해? 어머님, 뒤로 물러나세요. 왜? 무서워? 어머님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무 가까이 오시니까. 가까이 오면 안 돼? 내 집인데? 저도 이 집에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집? 이 집이 내 집이야? 제 집은 아니지만. 그럼 내 집이잖아. 명의는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명의가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명의가 준호 이름이면 어때? 준호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법적으로 법 얘기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니까. 소유권이라고요? 소유권? 내가 언제 소유권 얘기했어? 지금 막 하셨잖아요. 내 집이라고.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그럼 정확히는 준호 집이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좋아. 그럼 준호 집이야.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내 집 맞지? 엄마, 맞다고 해. 내 집 맞잖아. 네, 맞아요. 그럼 집주인인 내가 결정해. 나랑 내 와이프 중에 누가 여기서 나가야 할지. 민준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뭐, 선택하라는 거야. 엄마, 왜 그런 극단적? 이게 극단적이야? 저는 웃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극단적으로 나갈게. 엄마,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을 거야. 그때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도 저도 모두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어머님께서 나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말을 하는군요. 내가 나가는 게 좋다고? 네. 저희도 힘들고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서연아. 민준이가 놀라서 서연이를 말렸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서연이가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여기 계시기 불편하시고 저희도 어머님 때문에 힘들고. 서연아, 그래도 여보도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해봐.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힘들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군요. 힘들다고? 네.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머님은 저희 생활 방식에 맞춰주시지 않고 계속 자기 방식을 고집하시고 내 방식을 고집한다고? 네.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간섭한다고요? 내가 언제 간섭했어? 항상 하세요. 저희가 뭘 하든 뭔가 말씀하시고. 그게 간섭이야? 관심이지. 관심이든 간섭이든 저희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나가주세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나가세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쫓아내는구나. 서연아,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여보, 그건 너무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서연이가 민준이에게 소리쳤어요. 여보도 힘들잖아요. 매일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 뭐예요?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서연이가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발 나가세요. 저희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나가달라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갈게. 엄마. 민준이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놓아. 이제 끝이야. 저는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너는 정말 못된 년이구나. 어머님, 69년을 살면서 너 같은 못된 사람은 처음 봐.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고마워. 내 덕분에 깨달았어. 뭐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짐을 쌌어요. 69년의 인생이 다시 박스 5개에 담겼죠.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됐어요. 민준이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뭐하러 왔어?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뭐? 문을 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엄마, 서연이가 미안하다고 해요.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다야? 엄마, 서연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또 서연이 변명이네요. 스트레스 받았으면 나한테 화풀이해도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 문 열고 얘기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제 짐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응. 너희가 나가라고 했잖아. 서연이가 화나서 한 말이에요. 화나서 한 말이면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라. 준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대답해봐.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정말로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민준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 못하겠지? 사실은 너도 부담스러웠던 거잖아. 엄마, 솔직히 말해. 내가 없으면 편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분명히 말해. 민준이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엄마, 이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겠네. 저는 다시 짐을 정리했어요. 엄마,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내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69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야.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사업체도 불렀고요. 그런데 서연이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더군요. 어머님, 정말 나가세요? 응.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제가 화나서 한 말이에요. 화나서 한 말이면 괜찮아?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 사과는 왜 해?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건데. 어머님, 서연아, 고마워. 네, 내 덕분에 깨달았어. 가족이 뭔지. 서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야. 어머님, 너는 피로는 맺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 아니었어.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누구인지. 어머님이 누구세요? 나는 이순자야. 69년을 당당하게 살아온 이순자. 저는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무시했던 그 이순자 말이야. 어머님. 하지만 이제 알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내가 잃는 건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야. 서연이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남편의 엄마이자 이 집의 진짜 주인이지. 어머님, 그게 무슨. 준호는 내가 키운 아들이야. 42년간 내 사랑으로 키운.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너는 그 사랑의 결과물을 가져가면서 사랑의 근원인 나는 버리려고 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정확히 그런 거지.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제 자유야. 자유요? 응. 너희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는 자유. 그때 이사업체가 왔어요. 이사 의뢰하신 분이세요? 네, 저예요. 짐 옮겨드릴게요. 업체 사람들이 제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박스 5개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응.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 너는 이제 내 와이프와 행복하게 살아. 저는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엄마, 제발. 준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저는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선택한 건 엄마가 아니라 와이프야. 그럼 그 선택에 책임져. 엄마. 그리고 기억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지만 넌 단 한 번도 엄마 편이 아니었어.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잘 살아. 저는 집을 나섰어요. 69년 만에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뒤돌아보니 서연이가 창문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묘했어요. 승리감과 불안감이 섞인.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새로운 집으로 향했어요. 작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라디오를 크게 틀고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친구들과 마음껏 전화하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결심했어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겠다고, 같은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여러분,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사연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응원과 의견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